여러분,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부족한 실력이라 좀 부끄럽네요. 제가 최근에 클래식 음악에 빠졌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내친 김에 피아노 연습도 20년 만에 다시 시작을 해봤어요. 클래식 음악을 예전부터 좋아했는데 최근에 급격하게 꽂혔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쇼팽의 음악에 아주 너무나 심각하게 빠져 있어요. 쇼팽의 음악에는 여타 클래식 작곡가들과는 다른 특별한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가슴을 미어지게 만드는 그런 깊이가 있달까? 뭔가 심장을 부여잡고 흔드는 듯한 그런 마력이 있는 것 같아요. 쇼팽의 음악을 들으면 갑자기 눈물이 나기도 하고 갑자기 급격하게 감정선이 변화하는 그런 기분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쇼팽의 음악을 들으면 뭔가 롤러코스터 타는 듯한 그런 감정의 변화와 함께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쇼팽에 꽂혀 있다 보니까 쇼팽의 음악을 듣는 거를 넘어서 쇼팽의 개인사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시시콜콜한 것들, 예를 들면 뭐 쇼팽은 어떤 음식을 좋아했을까? 쇼팽은 평소에 어떤 스타일의 옷을 좋아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쇼팽 이 양반은 대체 어떤 여자를 만났을까? 이런 게 궁금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조사에 들어갔죠. 어떤 여자를 만났을까 이 양반은. 그러다가 발견하게 됐어요. 쇼팽에게는 굉장히 절절한 그런 수뇌부가 있었거든요. 역시 제 예상대로 쇼팽은 아름다운 사랑을 했더군요. 저의 쇼팽은 리스트같이 바람둥이가 아니었던 거죠. 프란츠 리스트는 정말 화려한 무대 매너를 가지고 있는 피아니스트였고 얼굴까지 잘생겨서 정말 연주회 다니는 데마다 수많은 여성 팬들을 몰고 다녔다고 하고 심지어 자기 잘난 걸 너무 잘 알아서 바람둥이였다고 하죠. 하지만 나의 쇼팽은 역시 그렇지 않았던 거죠. 역시 아름다운 절절한 사랑을 했던 건데 그렇다면 그 대상은 누구였을까? 쇼팽의 구 여친이 궁금하다. 그래서 그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봤죠, 당연히. 쇼팽의 그녀, 프랑스에서 태어난 작가였어요. 조르주 상드라는 작가죠. 1804년에 태어났으니까 1810년에 태어난 쇼팽보다 6살 연상이죠. 두 사람은 약 9년 동안 아주 폭풍 같은 절절한 뜨거운 사랑을 나눴죠. 쇼팽이 3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으니까 거의 인생의 한 4분의 1을 함께한 거죠. 그리고 쇼팽의 음악 세계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친 후원자이자 정신적 지주이자 연인이자 친구였던 거예요. 인생의 동반자였죠. 그들은 어떤 사랑을 나눴고 또 어떻게 이별하게 됐을까? 서로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쇼팽과 상드가 처음 만났던 건 한 연주회장에서였어요. 쇼팽의 아름다운 연주를 들은 상드가 그의 음악에 꽂혀버린 거죠. 사실 뭐 누가 안 꽂혔겠어요. 지금 들어도 아름다운 이 음악을 실제로 그 자리에서 연주를 하고 있는데 누가 안 빠졌겠냐고요, 쇼팽한테. 근데 이 상드가 굉장히 저돌적인 연애 스타일을 가진 여자였다고 하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들이댄 거예요, 쇼팽한테. 그래가지고 쌍드 스스로가 뭐 쇼팽보다 나이도 많고 게다가 애가 둘 있는 이혼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열심히 대시를 한 거죠. 근데 쇼팽은 뭐 처음에 관심이 없었죠, 쌍드한테. 인상도 별로였고 게다가 쇼팽한테 약혼녀가 있었거든요. 자기보다 어린 마리아라는 여자가 있었기 때문에 쌍드한테 뭐 관심이 갔을 리가 없죠, 뭐 다른 여자한테. 그런데 어느 날 쇼팽이 마리아한테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받게 돼요. 그래서 아주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되죠. 그렇게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는 쇼팽의 마음속에 파고든 거죠. 쌍드가 위로를 해주고 보듬어주고 괜찮다 다독여주면서 그의 마음에 조금씩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쌍드와 쇼팽은 그렇게 사랑에 빠지게 되죠. 쌍드의 연애 스타일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저돌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쌍드의 생애가 잘 보여줘요. 쌍드 그녀는 72년 동안 살면서 무려 2천여 명의 남자들과 사랑을 나눴다고 하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살면서 2,000명 넘는 사람을 만나기도 쉽지 않은데 연애 대상만 2,000명이라고 하니까 정말 대단히 말이 안 나오는 수준이죠. 게다가 뭐 2,000명이나 되는 남자들 중에는 뭐 이런저런 사람이 다 있었겠죠. 진짜 잘생긴 사람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정말 뭐 미친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그 중에는 정말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정말 훌륭하고 대단한 남자들도 많았다고 해요. 쇼팽뿐만 아니라 도스토옙스키, 니체, 톨스토이, 발자크, 마르크스도 있었어요. 등등 정말 대단한 남자들과도 연애를 했던 정말 대단한 쌍드입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남자들 가운데서도 쇼팽은 너무나 특별한 존재였던 거죠, 쌍드에게 있어서. 72년 동안 2,000명이나 만나려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하룻밤에 끝나는 그런 사랑도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 정말 가벼운 불장난도 있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쇼팽은 무려 9년이나 만났잖아요. 9년 동안 정말 모든 걸 다 바쳐서 뜨겁게 사랑했던 그런 대상이었기 때문에 서로에게 특별했던 거죠. 9년간의 절절했던 사랑. 둘은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고 해요. 너무나 서로 필요로 하는, 그리고 서로 보완적인 그런 존재였던 거죠. 쇼팽은 몸이 굉장히 약했다고 해요. 지병인 폐병이 있었기 때문에 몸도 약하고 마음까지 병약해진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쌍드가 아픈 쇼팽을 정말 섬세하게 보듬어 준 거죠. 게다가 쇼팽은 성격까지 굉장히 여리고 섬세했기 때문에 상처받기 쉬운 그런 영혼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쌍드는 그런 점을 간파하고 정말 자애롭게 어머니처럼 쇼팽을 보살펴 준 거예요. 그렇게 약해져 있는 쇼팽을 위해서 쌍드는 스페인의 마요르카 섬으로 함께 요양여행을 떠나기도 해요. 아름다운 경치, 좋은 공기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섬에 가서 둘이 함께 밀월을 즐기기도 한 거죠. 그렇게 마요르카로 떠나는 그런 배 안에서 그런 부푼 사랑의 감정을 품은 상태로 쇼팽은 영감을 얻어서 뱃노래, 제가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해요. 바르카르, 이 아름다운 곡을 만들었다고 하죠. 쇼팽의 뱃노래를 들으면 어딘가에 스페인풍이 느껴지거든요. 그게 바로 이 때문이죠. 쇼팽이 쌍드와 함께 그 마요르카 섬으로 향하던 그 배 안에서 항해사가 흥얼거리는 노래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정말 스페인 마요르카 섬으로 가길 잘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맨날 듣는 노래인데 뱃노래 너무나 아름답거든요. 이 선율이 너무나 아름다운데 이렇게 배 안에서 지었다고 하니까 정말 쇼팽을 마요르카로 데리고 가준 쌍드한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또 다시 드는 거죠. 쌍드는 그날의 그런 기분 좋은 느낌을 이렇게 회고록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즐거운 항해였다. 초승달이 수평선에 걸려있는 바다는 잔잔했다. 키를 잡은 항해사는 목청을 뽑아 노래를 불렀다. 뱃전을 때리는 파도 소리를 반주 삼아. 스페인풍의 뱃노래. 쇼팽과 나는 어깨를 기대고 선창에 앉아 사공의 노래를 들었다. 뱃노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곡들을 이 시기에 많이 작곡했다고 해요. 쇼팽이. 이 마요르카 섬에서 정말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게다가 쌍드의 아낌없는 보살핌을 받으면서 편안해진 마음과 사랑의 감정에 충만한 상태로 아름다운 곡들의 악상이 많이 떠올라서 이런 곡들을 만들었던 거죠. 이걸 생각하면 쌍드에게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제가 즐겨 듣는 이 아름다운 곡들의 영감을 불어넣어준 그런 뮤즈인 거죠, 뮤즈. 쌍드는 이 몸이 약한 쇼팽을 위해서 몸에 좋다는 거는 다 구해다가 쇼팽한테 먹였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비 오는 날에도 식료품을 구하러 쌍드가 마차를 타고 멀리까지 나갔던 거죠. 근데 정말 비가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억수로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마차가 쓰러지고 마부가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쌍드가 아주 멀리서 무려 6시간이 넘는 아주 먼 길을 맨발로 걸어가지고 집에 온 거예요. 집에 오니까 발은 뭐 피투성이었죠. 흙투성이에요. 비에 아주 쫄딱 맞고 정말 물에 빠진 생쥐 꼴을 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쇼팽이 너무나 슬프게 빗방울 전주곡을 작곡해서 연주를 하고 있었다고 하죠. 정말 너무나 걱정하면서 쌍드가 무슨 일을 당한 건 아닐까 걱정을 하면서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보면서 영감을 얻어서 만든 곡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빗방울 전주곡이라고 하죠. 쌍드와 쇼팽은 정말 9년 동안 아름다운, 절절한, 뜨거운 사랑을 나눴죠. 쌍드와 쇼팽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서 힘이 되고 서로에게 위안이 되는 안식처로서 서로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뮤즈로서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감정들을 많이 나눴지만 결국에는 슬프게도 헤어지게 되죠. 그 이유는 쌍드의 아이 문제로 갈등이 생겼는데 이걸 극복하지 못하고 헤어지게 된 거예요. 쌍드는 정말 9년 동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적인 사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헤어질 때는 정말 차갑게 단칼에 돌아섰다고 하죠. 심지어 쇼팽이 얼마 안 있어서 죽었는데 장례식에도 가지 않았다고 하죠. 그리고 쇼팽과 주고받았던 그 수많은 편지들을 다 찢어버렸다고 하니까 정말 그 모든 소중했던 시간들을 한 번에 다 잘라버리고 정리를 해버리는 그런 쌍드의 아주 단호박스러운 면모도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뜨거웠다는 거겠죠. 정말 별것 아닌 그런 사랑이었으면 정리할 것도 없었겠지만 그렇게 정말 삶의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는 서로에게 있어서 그런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이 쌍드의 상처라는 시를 보면 쇼팽과의 관계를 통해서 느꼈던 그런 아픈 마음이 녹아들어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덤불 속에 가시가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꽃을 더듬는 내 손 거두지 않는다. 덤불 속의 모든 꽃이 아름답진 않겠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꽃의 향기조차 맡을 수 없기에 꽃을 꺾기 위해서 가시에 찔리듯 사랑을 얻기 위해 내 영혼의 상처를 견뎌낸다. 상처받기 위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상처받는 것이므로 사랑하라. 인생에서 좋은 것은 그것뿐이다. 이 시를 읽으면 쇼팽과의 그런 러브 스토리 그 안에서 기분 좋고 행복한 순간들만 있진 않았겠죠. 쇼팽에게 정말 헌신적으로 사랑을 줬던 그런 쌍드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상처들 많이 입었을 거고 마음속으로 많이 울기도 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팽을 위해서 많은 것을 주었던 그런 상처와 극복과 사랑의 그런 정말 혼합적인 감정이 뒤섞인 그런 과정이 이 시 안에 녹아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절절한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것 같죠. 쇼팽의 음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음악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언어로서 표현을 하고 있진 않지만 그 쌍드와 보냈던 그런 시간에 느꼈던 정말 복합적인 감정들, 사랑과 슬픔과 미움과 애틋함, 이런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의 곡에서도 감정의 변화가 매우 급격하게 또 아름답게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는 그 쌍드와의 사랑을 통해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 녹아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연주했던 이 발라드라는 곡에서 특히 이런 감정선의 변화가 매우 위태로우면서도 미적으로 이렇게 묘사가 돼 있죠. 발라드 4곡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1번을 들려드렸는데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쌍드와의 사랑, 그녀와의 사랑의 속삭임, 이런 걸 상상하면서 들으면 더 풍부하게 들릴 것 같아요. 쇼펜하우어가 자신의 저작, 그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이야기했듯이 음악이라는 것은 정말 그 자체로서 충만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적인 설명이나 뭐 별도의 언어가 필요하지 않죠. 하지만 이런 배경 지식이나 언어로 남은 기록물 같은 것을 읽고 알고 나서 음악을 들으면 훨씬 더 풍부하고 색다르게 들리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 쇼팽과 쌍드의 러브스토리를 알고 나서 쇼팽의 음악을 들으면 훨씬 더 그 감정이 가깝게 전달이 되죠. 너무나 생생해서 정말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사로잡히게 돼버린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쇼팽의 음악 다시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쌍드와의 러브스토리를 알고 나서 들리는 쇼팽은 어떻게 다른지 저한테 알려주실래요?